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자,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이걸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뭐 형식적인 절차 같아 보여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로 넘겼다는 건 최소한 따져볼 만한 사안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직접 헌법 정신과 충돌 여부를 따져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우리 헌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자,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라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1차 심사를 했는데 그냥 기각하지 않고 전원재판부로 넘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이건 한번 따져봐야 한다라고 본 것이지요. 자, 보통 헌법재판소 사건은 사전심사에서 많이 걸러지게 됩니다. 뭐 각하되거나 요건이 안 맞는다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자, 그런데 이번엔 정식 재판으로 정식 심판으로 가라고 했으니 본격적인 심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자, 앞으로 헌재 전원재판부가 심리에 착수하게 되면 수개월 이상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론의 관심도도 집중될 수밖에 없고 판결 하나가 전국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간단합니다. 국회가 선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검법이라는 게 원래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번 법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 정당을 배제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까지 국회가 정해버렸습니다. 자, 이건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권은 행정부, 더 구체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갖고 있어야 하지요. 자,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특정 사건을 특정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라고 찍어내는 것. 자, 이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고 권력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자, 이게 선례가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했지만 내일은 또 다른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이번 심판은 반드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5분의 3 이상 찬성만 얻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헌법 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부연 설명드리겠는데요. 영장주의라는 건요, 경찰이나 검찰이 사람을 잡거나 집을 수색할 때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개인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관의 허가장을 받으라는 기본적 규정이 있지요. 여러분, 헌법 12조는 바로 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자, 즉 압수수색은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국회 의결로 이걸 무력화한다? 자, 이거는 기본권 체계를 의결만으로 뒤집는 거겠죠. 솔직히 이거 들으면 국민들이 다 화내실 겁니다. 내 집을 수색하는데, 내 몸을 수색하는데 판사 영장이 아니라 국회가 표결해서 들어온다? 자, 이건 법치국가가 아니라 의회 독재입니다. 자, 만약 이게 합헌이라고 굳어지게 되면 국회의 다수당이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신기루 같은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자, 이건 민주주의 국가 모습이 아니라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볼 법한 위험한 발상이 있지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특검법에는 재판 중인 사건도 공소 유지를 목적으로 특검에 이첩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건 뭐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회가 만든 특검이 사건을 뺏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지요.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가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라? 자, 그럼 사법부 뭐하러 존재합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자, 이건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인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형해화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민주당이 입법부의 권한을 빌려 사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제압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이죠. 자, 만약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면 재판은 의미 없어지고 모든 사건은 정치적 의결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자, 만약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부가 이 법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만에 하나 제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사실상 스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론의 파장도 아마 상당할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정치적 맥락일 텐데요. 핵심은 뭐냐? 민주당 이것들이 지금 하는 것들이 단순한 정치 투쟁을 넘어 헌법 질서 체제를 흔드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시도,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특검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토록 밀어붙인 정치 공세는 물거품이 되겠지요. 반대로 합헌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의회 다수만 장악하면 마음대로 사람 잡아놓고 사건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엉터리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 대한민국 권력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특검이 맡고 있는데 헌재의 결정이 사실상 향후 재판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체계 권력 분립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 전체가 걸려있는 큰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 집, 내 가족, 내 재산이 언제든 다수당의 표결에 따라 위협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사건은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질지 아니면 지켜질지가 걸린 분수령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 하나겠죠. 바로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의 원칙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입법부 다수라는 힘만 믿고 이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영장주의를 국회 표결로 무력화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소식은 단순히 법률적 다툼이 아닙니다. 권력 분립,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근본 가치가 흔들리는 큰 그런 문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이렇게까지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한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이 선을 그냥 두면 앞으로 모든 정권이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막아야 할 정치보복의 악순환이겠죠. 이 문제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가 걸린 문제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